다음으로는 그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님께서 인천시가 주도하는 백령공항 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시간도 한번 보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규철입니다. 저는 이제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인천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오고 사실 그 백령도는 제가 여러 번 못 갔어요. 두 번밖에 못 갔는데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가서 두문진을 가봤었거든요. 정말 절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사자바위도 있고 거기서 전박이 물범도 운 좋게 많이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명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이것뿐만 아니라 많죠. 거기 백령도 가면은 사군냉면 뭐 집집마다가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몇 군데 아주 잘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냉면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저 냉면 투어 했습니다. 그 동네 사시는 어민들이 이 집은 이런 맛이야. 그래서 점심은 거기서 먹고 저녁은 저쪽 가서 먹고 그렇게 먹는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백령도에 가면은 멸치가 없어요. 밥 반찬에 뭐가 있을까요? 까나리가 나옵니다. 까나리. 멸치 맛과 까나리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당 가는 데마다 거기는 다 까나리를 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인상 깊었고요. 아무튼 이 백령도는 누구라도 한번 가보면은 사실 홀딱 반할 수 있는 그런 섬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관광 자원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박상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관광지로서 백령공항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안보 관광지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천혜의 자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심청설화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그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심청설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면서 다시금 힐링도 되고 역사 공부도 되는 그런 아주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안보 관광지라고 하느냐? 그것은 슬픈 우리의 역사죠.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그 슬픈 역사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백령도를 새롭게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백령도를 보려면 서해 오도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백령도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해 오도. 여러분 혹시 서해 오도가 어딘지 아세요? 네, 서해 오도. 맨 처음에 정전 협정 시에는 이제 서해 오도를 백령도가 제일 크죠. 그다음에 그 옆에 대청도, 그다음에 그 옆에 소청도, 그다음에 연평 포격 사건이 있었던 연평도, 그다음에 우도를 맨 처음에 정전 협정상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해 우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이제 민간이 거주하는 섬, 우도에는 민간이 거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소연평도를 넣어서 이렇게 5곳을 서해 오도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백령도죠. 인구도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이 넘어가는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연평해전, 그 다음에 대청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거기 백령도에 가면은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우리 46인의 용사들의 그 기념비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항행이 안 됩니다. 뭐 고기잡이는 뿐만 아니라 배도 왔다 갔다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여객도. 이렇게 몇십 년간을 그 국방이라거나 안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가졌거든요. 사실상 만약에 연평 포격 때 주민들이 서해 오도 주민들이 다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LLL이 분쟁 지역이듯이 서해 5도도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보상을커녕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한민국 국가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과 교통을 줘야죠. 그분들은 세금 안 냅니까? 다 세금 내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울릉공항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재정운동을 한 15년 해왔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경제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그걸 알아봐가지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가 지금부터 백령공항과 울릉공항을 제가 비교해 드릴 텐데 어디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시민 여러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인구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릉도는 현재 9,128명이고 백령도 대청도 그 한 생활권이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 6,735명 그 다음에 군인은 5,000명에서 1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더 많죠. 수요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항일수 같은 경우도 울릉도도 124일이고 백령항도 88일이에요. 그러니까 울릉도도 배 못 드는 날이 많고 그다음 백령항도 배 못 드는 날이 많고 길이는 오히려 더 멉니다. 포항항 기준으로 해서 217km 떨어져 있고 인천은 백령도로 222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둘이 이런 부분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항 건설 부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군수님이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미 옹진군청 땅입니다. 옹진군이 쓸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사동항 앞바다를 매립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6,633억. 우리는 얼마 들어갑니까? 1,740억. 이 단순 비교만 보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은 뭐 이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당연히 BC가 1.19 울릉공항이 그리고 백령공항은 BC가 2.19 2점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요 비용 까고도 수익이 나온다는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관광지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울릉도도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해당 주민들의 어떤 박탈감,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유일하게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울릉도는 바다에 나가서 야간 투합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 주민들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군인들이 5,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분들의 어떤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 장병들에 대한 교통적인 어떤 복지도 필요하고 이거는 민간공항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용으로도 쓰여지는 민군 겸용 공항이라는 측면에서 활용도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떠세요? 청취자 여러분. 울릉공항과 우리 백령공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경제 타당성이 더 높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기재부가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예비 타당성에서 2번을 떨어뜨렸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떨어뜨리기 위한
이유이지 꼬투리 잡기 위한 이유이지 진정한 이유가 아니다. 이거는 인천에 대한 홀대 아니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우리 최선화 변호사님께서 인천 소해와 홀대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가장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가에 기여한 우리 옹진군 서해 5도 백령도 주민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천이 저는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법이 좀 저는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 제16조에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뭐냐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아실 거예요. 2010년 11월 23일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육지로 나와가지고 요 우리 경인방수 저 옆에 있는 거기 찜질방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찜질방에서 몇십일을 거기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요청한 게 뭐였느냐? 집단 거주, 집단 이전, 거주지 다 이전해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거기 사셔야지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밀어넣습니다. 뭘로? 저희가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 이상의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 정주 여건도 만들어 드리고 정주 지원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에요. 거기에 지금 지원 공공시설 복지 지원 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시하고 인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지금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들 똘똘 뭉쳐가지고 개정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 법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202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다 끝났는데 예산 집행률이 40몇 프로밖에 안 했어요. 50% 이상을 집행을 안 했어요. 뻥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옹진군이라든가 인천시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계획의 연장이 필요하다 해서 5년간 더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백령 공무원 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지금 남아 있냐? 7,585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서해 5도에 쓸 돈이 거기 당연히 백령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얼마예요? 1,740억이잖아요. 이 약속한 예산 100% 투입하고도 남는 예산이 지금 정부가 지원할 예산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 기재부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이 종합계획을 승인하는데 인천시가 들이대니까 뭐라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뭐 장관님이 그냥 그 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각계 장관이고 그다음에 인천시장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 최상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조차도 뒤집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자영업자 피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런 건 못합니다. 라고 기재부 차관이 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리께서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백령공항을 반대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인천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천시와 옹진군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이렇게 정치권과 행정에서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것이고
인천을 사랑하고 서해 5도 주민을 사랑하는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령면 대청면 주민들이 주민 창원 운동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인천에 있는 유사한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등등등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민정책 네트워크 차원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정치권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힘을 효과적으로 그동안 못 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아시안 게임 예산 지원을 위해서 여야 민정 협의체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범시민 운동으로 뭐 183만 명의 시민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최고의 어떤 그런 단결력을 보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옹진군의 문제, 백령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서 우리 여야 민정 협의회 개최를 촉구해서 인천의 모든 역량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 기재부의 불합리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번 7월달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예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